여러분은 혹시 어느 날 좋아했던 레고 시리즈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 슬퍼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인기가 없어 더 이상 출시되지 않는 비운의 레고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따단!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 따하! 여러분 레고에는 뭐 닌자고, 마블, 해리포터, 디즈니, 아이디어스 등등등 정말 다양한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레고가 뭐 계속해서 나오고 오래되었다는 건 그럴수록 정말 인기가 많은 시리즈라는 것인데요. 반대로 출시 1년 만에 혹은 2년도 못 채우고 단종되어버린 우리 눈앞에서 사라진 비운의 레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이 2024년이니까 20년 전인 2004년부터 지금까지 출시된 레고 중에서 출시되자마자 1년 혹은 2년 내에 바로 사라진 이 비운의 레고 탑 8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1위가 사라져서 가장 아쉬운 레고라는 거겠죠. 저도 정말 좋아했던 레고가 안타깝게도 이 순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은 볼 수 없는 이 레고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8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위는 히든 사이드입니다. 2019년에 출시되어 1년 후에 단종된 시리즈로 레고의 증강현실 앱을 도입한 호러 테마의 레고였는데요. 이 주인공들이 유령을 잡는다는 독특한 컨셉으로 레고 제품을 스캔하면 이렇게 유령들을 공격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게임이 그렇게 재밌는 편이 아니었고 여기 호환되는 핸드폰 기종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을 살펴보면 여러 장르가 혼합되어 있고 여기에 유령까지 추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산만한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불가사의한 인터셉트 버스나 몇몇 제품은 괜찮았고 특히 가장 유명했던 건 이 누베리 유령 고등학교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학교처럼 보이지만 이 학교 자체가 유령으로 변신하는 재밌는 기믹도 있었죠. 이런 건 참 괜찮았어. 또한 레고사에서는 히든사이드 애니메이션까지 따로 제작해서 방영했을 정도로 이 시리즈의 진심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호러 테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이거 매력적인 시리즈가 맞았지만 아쉽게도 대중적인 인기를 끌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요즘 발매되는 레고 중에 이런 호러 테마 시리즈가 없기 때문에 만약 히든사이드가 지금까지 발매되었다면 또 어떤 제품들이 나왔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7위는 앵그리 버드입니다. 2016년 앵그리 버드 영화가 개봉할 때 맞춰 발매된 시리즈로 이 과거의 모바일 게임으로 인기가 절정일 때 나오지 않고 한참 늦은 타이밍에 레고로 발매되었습니다. 게임처럼 지렛대로 새를 날려서 건물을 부신다는 이 재밌는 컨셉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게임만큼 재밌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이런 피규어들은 개성 넘치게 잘 레고화가 되었고 피그킹의 성 같은 벌크도 게임 특유의 밝고 즐거운 분위기로 나름 잘 표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지고 노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기믹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었고요. 다만 그런 만큼 이 게임의 본질인 새를 날려서 쏘는 타격감을 살리는 빌드가 추가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게임만큼까지는 힘들겠지만 특정 부위를 타격하면 건물 전체가 와르르르 무너진다든지 하는 기믹이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분명 독보적인 컨셉을 지니고 있었는데 과거 좀 더 인기가 많았을 때 출시되고 밋밋한 타격감이 대폭 개선되었다면 더 장수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6위는 믹셀입니다. 2014년에 발매했던 시리즈로 여러 몬스터 부족들이 나오고 그 몬스터들 2가지, 3가지를 모아 합체할 수 있는 컨셉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디자인 자체가 거의 뭐 포켓몬이 떠오르는 이 몬스터 만화 컨셉으로 정말 귀엽고 또 레고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 이거는 진짜 좀 오래가지 않을까 싶었어요. 게다가 레고사는 이때도 역시 믹셀 전용 애니메이션까지 제작하며 새로운 레고 시리즈 홍보에 정말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의 그림체나 스토리가 저연령층을 위한 것이었고 제품도 두말할 것 없이 어린 친구들을 위한 디자인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이 기존 경쟁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레고를 넘어서 뭐 이미 유명한 포켓몬, 또봇, 카북 같은 이런 만화들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고 2014년 말에는 신비아파트 444호가 파일럿을 방영했는데 아이들은 이 도깨비를 더 좋아했죠.
저는 참 좋아했던 시리즈였는데 아마 지금 다시 나온다고 해도 과연 이 레고가 잘 팔릴지는 의문이 좀 남긴 합니다. 아니면 아예 디지몬처럼 이 궁극체 믹스를 만들어 버려야 되나? 5위는 론 레인저입니다. 2013년 영화 개봉에 맞춰 발매했던 시리즈로 과거 단종되었던 서부 테마를 잇는 레고였습니다. 영화 주연으로 조니 뎁이 나오고 간만에 나온 서부 시리즈라 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대참패. 이 영화와 레고 둘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그래서 발매한 제품조차도 몇 개 없지만 잠시 살펴보면 정말 미국의 전통 서부국 냄새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디자인들의 제품들이 많았고 현재도 이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나름 매니아층이 형성된 레고입니다. 문제는 이미 서부국 장르 자체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였고 레고도 다소 무리하게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었다가 판매되지 않자 이후에는 50% 세일을 하면서 결국 단종되고 말았습니다. 제품 자체는 상당히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사라지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서부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 4위는 아틀란티스입니다. 과거 아쿠아 레이더스를 잇는 바다 테마의 시리즈로 2010년에 출시되었습니다. 해저 밑바닥에 아틀란티스 유적을 찾으려는 인간들과 그것을 지키려는 어인들과의 대립이 주된 스토리였어요. 특히 해저를 탐사할 수 있는 멋진 탈 것들과 이 독특한 미니 피규어가 굉장히 매력적인 시리즈였죠. 이것도 역시 애니메이션까지 제작이 되었고요. 제가 어릴 때는 문방구에 이런 해저 테마의 레고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잘 사가지고 가지고 놀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CT 시리즈의 일부 제품을 제외하면은 사실상 이런 느낌의 제품을 찾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 넵튠 캐리어를 정말 좋아했는데 강렬한 빨간색 컬러의 디자인이 참 멋지게 나왔었고 또 해저 유적하면 떠오르는 아틀란티스 신전도 있었습니다. 해저에 잠들어 있는 신비스러운 신전의 분위기와 이런 개성 넘치는 피규어들이 어우러져가지고 지금은 아틀란티스라는 이름처럼 전설이 되어버린 시리즈입니다. 3위는 몬스터 파이터즈입니다. 2012년에 발매했던 레고로 앞에 봤던 히든사이드가 이 짬뽕 호러라면은 요거는 정통 호러 테마 시리즈였죠. 뱀파이어 로드가 보스로 나오고 이외에 유령, 미라, 늑대인간, 좀비, 프랑켄슈타인 등 호러 하면은 떠오르는 괴물들이 총출동했어요. 이에 맞서 닥터 로드니를 필두로 한 주인공 일행들이 이런 괴물들을 퇴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매번 어떤 괴물들이 나올까 궁금해지는 이런 몬스터북의 소개를 보는 것도 재미가 쏠쏠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제품은 이 헌티드 하우스였습니다. 유령의 집이라고도 불리우며 정말 이 디자인만 봐도 당장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은 으스스함이 느껴지죠. 이외에도 앞에 얼굴이 달린 유령 열차라든지 아니 이거는 타락한 토마스 아니냐고. 말조차도 이런 스켈레톤 해골 말이었고 밤에는 이게 야광으로 또 빛났었죠. 생각해보면 정말 괜찮은 제품들이 많았어요. 이처럼 컨셉 하나만큼은 정말 확실한 제품이었는데 이런 정통 호러나 이후에 발매한 히든사이드처럼 퓨전 호러 테마 자체가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못 끈다고 생각했는지 현재는 레고에서 호러 시리즈물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2위는 파워 마이너입니다. 그동안 바다, 육지, 하늘 등 다양한 무대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땅 밑이라는 이 배경부터 참신했던 시리즈로 땅을 파고 들어간 광부들과 크리스탈 몬스터가 싸운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들도 이런 중장비에 파워 넘치는 탈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품마다 이 채굴과 관련된 특이한 기믹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위를 쪼개서 쓸어 담거나 드릴머신으로 땅속을 파고드는 등 마치 테크닉 시리즈처럼 다양한 기믹이 있었고요. 크리스탈 몬스터에도 이런 큰 사이즈의 괴물이 있었는데 이에 맞서 광부들은 오히려 더한 놈들입니다.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엄청나게 큰 중장비를 타고 싸우는데 아니 이거 오히려 괴물들이 더 불쌍한 것 같아. 주로 연두색, 주황색, 회색 컬러의 브릭들을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게 특징이었고 이런 작은 로봇부터 좀 더 커다란 마그마 로봇 제품도 있었고 크리스탈 몬스터를 잡아가지고 쓸어 담는 클로캐쳐라는 중장비도 있었습니다. 또한 건물도 마치 광산이나 공사장이 연상되는 디자인의 레고들이 발매되었었죠. 사실 이 시리즈는 단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좋아하시는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있고 종종 구하시는 분들도 보이더라고요. 이걸 요즘 최신 레고 기술력으로 더 멋진 디자인과 개성 넘치는 주인공들을 투입하여 재발매한다면 꽤 인기가 많지 않았을까. 1위는 울트라 에이전트입니다.
과거 에이전트를 잇는 후속 시리즈로 2014년에 발매되어 2015년에 단종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첩보물 시리즈로 빌런 안티매터에 맞서 멋진 디자인의 탈 것들이 나오고 여기에 재밌는 기믹까지 탑재되어 있었어요. 피규어들도 개성 넘치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또한 울트라 에이전트 모바일 게임도 있었다는 거. 이 레고로 강력한 도구를 만들어서 이걸 실제 게임에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기발해. 이외에도 어플에서 볼 수 있는 시크릿 빌드나 다양한 스토리는 이 레고에 더욱 빠지게 만들었었죠. 대부분 블랙 컬러에 파란 클리어 브릭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우리 첩보 요원들 피규어 아주 믿음직해. 그리고 악당, 이거 누가 봐도 번개 쓸 것처럼 생겼죠. 또 다른 임페르노라는 악당인데 이름과 디자인이 정말 정직하다. 제품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완성도가 높았고 겉모습은 평범해 보이는 이런 차량도 순식간에 에이전트들의 미션 범부로 변한다는 거. 저는 비운의 레고 1위로 이 울트라 에이전트를 뽑아봤는데요. 이처럼 정말 짧게 출시했지만 대중들의 사랑을 얻지 못해 사라진 좋은 레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레고가 가장 기억에 남으신가요? 댓글로 달아주시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따바!